이 정권이 얼마나 뻔뻔하고 정말 무도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총리 임명에 있습니다. 세균맨! 이름이 정세균입니다. 정세균, 세균맨. 이 세균맨이요, 어제도 보니까 축의금을 3억 원이나 받아놓고 말이죠. 야.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뻔뻔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납세 증명을 갖고 오려니까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이 참나. 이 말이 기본적인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안 하는 일,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쓰레기 같은 정권입니다. 쓰레기 같은 정권. 예. 자, 그 소식 전합니다. 예, 쓰레기 같은 정권이긴 한데 아마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주 분열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죠? 이번 4.15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70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8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역대급의 수치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해서 300명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비례대표 후보야 더 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한 7, 80명 정도가 청와대에서 내리꽂는 소위 말하는 하명 공천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세균도 따지고 보면은 청와대에서 내리꽂는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장 3부 요인을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만 들어도 열받습니다. 아니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더니 오늘 어떻게 대답했냐? 저는 전직 국회의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이 아니니까 파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자존심도 없고 도대체 왜 정세균은 탄탄대로를 걷던 종로를 포기하고 또 국무총리를 하면서 굳이 문재인한테 고개를 숙이러 왔는지 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여야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기초적인 세금 납부나 체납 내역 자료 없이 진행하는 초유의 청문회가 됩니다. 청문회 할 때 청문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검찰 조사는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내놓을 것을 내놓고 나 떳떳해 라고 얘기할 텐데 아예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이 체납 내역 이거 국회의원 할 때도 다 내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막 뭐 공직 나갈 때는 부랴부랴 해갖고 다 부랴부랴 내는데 내고요. 예. 아니 일개 총리를 뽑는데 그리고 정세균은요 6선 의원이거든요. 그래. 쉴 새 없이 선거 때마다 재산 내역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까도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당당해야죠.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당당해야지 뭐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걸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납세 있습니다. 내역이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야당에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박영선, 추미애도 다 지금 신상 자료를 줄줄이 거부하더니 국회의장 출신인 지금 정세균이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검증을 피한 채 무조건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쪽수가 많아 4+2 통과시켜 줄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군사정권에도 없는 네, 일이죠. 그리고 또 예. 자유한국당이 9년 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자, 맨 처음에 숫자가 많았어도.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김용준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재산 내역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냥 뭐 말들 있고 아들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근데도 낙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총리로 시키겠다. 그것도 못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어차피 청문 보고서는 안 받겠다라는 것이 23명이 지금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이 됐으니까 총리도 뭐 청문 보고서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인준해야 되는데 표결 그냥 가겠다는 그냥 거예요. 표결 가겠다. 우리 숫자 표결 많다 그냥 이거 하겠다. 아니에요. 보고서 청문 보고서 필요 없고 그냥 표결하면 이게 우리가 나라입니까? 이긴다. 지금 예. 댓글 올라오면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예.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여야 의원이 요청한 국세납부, 체납 내역 관련 자료 57건을 거부했는데요. 그 중에 포함된 게 박광원,
원혜영, 박경미라는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유한국당 공격하려고 하니까 나 못 내겠다라고 배짱 것까지는 진짜 한 발 물러서가 아니라 진짜 백보 양보, 뭐 일보 양보가 아니라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원혜영이 달라고 한 거는 거부했지? 이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원혜영 같은 경우는 둘이서 지금 원혜영도 한 국회의원 한 5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세균 6선, 5선 6선 뭐 이러니까 사실 둘이 민주당에서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동료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실드 쳐주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지 어디서 어디서 폭로성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건 이렇고 옛날에 보면 김종민이 조국 나왔을 때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뭘 아는 게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건데 좀 같이 공유를 해줘야지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겐 이렇고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원혜영이 얘기한 것도 거부했다라는 건 저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는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박 원장. 읽어줘야 돼. 자꾸 들어올 수 있게 특수장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의 자료도 거부했다라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 민주당 의원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런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정세균의 2014년, 2015년 총 급여보다 카드값과 기부액이 3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가량 많다는 점을 들어서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지요. 그랬더니 정세균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정보, 금융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2014년엔 장녀, 2015년엔 장남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 지출이 있었으면 돈을 많이 쓴 거잖아요? 근데 축의금의 액수는 각각 1억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더 늘어났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 3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야당에서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세균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2014년 이후로 장남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프랑스 파리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정세균 장남이 졸업했다고 밝힌 파리의 MBA 과정은 연간 학비가 최소 8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거부를 한 겁니다. 독립생계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돈 벌어서 자기 돈 벌어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세균이 2015년 말 대학 강의에서 내 아들도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내 아들도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혔다라는 얘기는 돈을 벌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2014년부터 재산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어이가 물론 정세균 정도 되는 집안이면은 사돈도 돈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독립생계 유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돈 내서 돈 받아 생활하고 있으니 쟤는 독립생계 유지. 독립생계 유지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돈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독립생계라고 한다. 사돈은 뭘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 국회의장의 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심각하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발 정세균 총리 후보자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3부 요인을 겪은 국회의장님 제발 재산 내역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급을 낮춰가지고 의전서열을 낮춰가면서까지 총리로 임명하려는 청와대 문재인에게도 누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탄탄대로를 걷던 종로에서 도망왔는지 총리로 급을 낮춰서 돈 때문에 그런 거 도망왔는지 아니야? 약점 그 잡힌 거야?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번 선거에서 본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폭로가 터져나올 게 걱정이 돼서 그냥 임명직으로 가려고 하게 한 거 아닌지라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청문회에 제발 모든 자료 까기 바랍니다. 까야 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